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단백질. 얘도 이제 구조가 나오고, 처음에 나오는 게 일단은 아미노산. 아미노산은 음료수 같은 데도 많이 포함이 되고 해서 단백질을 더 많이 알긴 하지만,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이제 기본적인 구조가 아미노산이에요. 그리고 이 아미노산은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모양이 한쪽에는 카르복실기, 아까 지방산을 잠깐 봤던 COOH라고 하는 카르복실기를 가져요. 외우셔야 돼요. 많이 그려보세요. 많이 그려보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NH2. 우리가 이 N을 보기 쉽지 않아요. 영양소를 보면서 저 질소라는 녀석을 보기 굉장히 어려워요. 귀한 녀석이에요. 아미노산에만 있는 질소예요. 우리가 식품을 통해서 많이 얻지만 우리 체내에는 이 질소를 함유하고 있는 성분이 거의 없거든요. 질소를 갖고 있는 수소 2개, NH2라고 불러요. 아미노기라고 이름이 불려져 있어요. 그래서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한쪽은 카르복실기, 한쪽은 아미노기를 갖고 있고 나머지는 수소가 붙고 있고 여기에 R이라고 붙어 있죠. 그러니까 R은 아까 지방산에도 R이라고 붙어 있긴 한데 그냥 이거는 R을 이제 잔기라고 불러서 뭐냐면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그 화학식을 그냥 압축해 놓아서 그냥 R이라고 합시다. 퉁치는 거예요. 그냥 그 지방산도 뒤에 보면 탄소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냥 R이라고 합시다. 그냥 그게 부르는 거예요. 압축해서. 그래서 기다란 작용기들을 압축해서 그냥 잔기라고 해서 알기 혹은 잔기, 곁가지, 이렇게 부르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원어로 찾아보셔도 괜찮거든요. 근데 저 아래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긴 한데 이 표시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 알이 아미노산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 아래 모양이 한 가지만 있으면 그냥 다른 표시가 없을 텐데 지방산도 뒤에 있는 그 지방산 뒤에가 포화인지 불포화인지 불포화도 다중인지 탄소가 몇 개인지 다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거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아래 모양이 한 가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미노산은 보면 종류도 굉장히 많고 이름도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필수가 한 8개 정도 되니까 필수에다 기타까지 하면 아미노산만 한 30개 되나? 우리 그거 다 외워요. 굳이 외우고 싶으시면 필수 단백질 아니에요. 필수 아미노산만 8개도 꽤 많은데 그거 정도만 혹시 외우실까? 나머지는 외우실 거 없어요. 그냥 아미노산은 저건 기본인데 이렇게 R이라고 붙는 이 잔기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메티오닌이라고도 하고 리신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이 붙는다는 거죠. 저 R 때문에 붙는 거예요. 나머지 모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얘는 그냥 두고 이 2개가 중요해 라고 하죠. 아미노산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 되려면 좀 바뀌어야 돼요. 63페이지에 가면 단백질의 구조라는 게 나와요. 그러게 이제 결합이 아닌 구조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약간 서로를 분류하는 체계가 조금 달라요. 자, 단백질은 저 아미노산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붙어요. 그래서 하나는 카르복실기에 있는 OH, 또 다른 쪽에는 아미노기에 있는 수소 2개를 합치면 H2O, 물이에요. 그래서 물이 빠지면서 물을 생성할 수 있는 것만큼만 빠지면서 2개의 아미노산이 결합을 해요. CONH라고 불러요. 이걸 펩티드 결합이라고 해요. 네, 외우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미노산 2개가 붙은 이 결합체가 1차 구조예요. 아미노산은 구조체가 아니에요. 그냥 얘는 그냥 아미노산이라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성분이고 얘를 2개를 이어 붙인 거를 1차 구조라고 해요. 펩티드라고 불러요. 펩티드 결합 1차 구조. 그럼 이렇게 2개만 붙은 거를 1차라고 하나요? 아니요. 계속 붙어요. 펩티드 쭉쭉쭉쭉쭉 계속 붙어요. 계속 붙어요.
그냥 이렇게 쭉 긴 아미노산의 사슬이 1차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셔야 되면 아마 그리시는 건 연습이 좀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전공서가 필요하시거든요. 자, 1차 구조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화학식으로 나와 있지만 그냥 아미노산 사이에 펩티드 결합 이렇게 쭉 그냥 쫙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얘가 이제 입체화되기 시작해요. 이게 입체화된다라기보다는 꺾인다, 휜다, 꺾인다, 무언가 모양을 바꾸기 시작하는 구조가 2차 구조가 되고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수소결합이라는 녀석을 보기 시작해요. 전공이신 선생님들은 수소결합을 좀 아실 거예요. 이제 물 나오면 또 나와요. 수소결합이라 함은 수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게 수소예요. 얘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뭐가 붙는 거예요. 보통은 산소도 많이 붙고, 예. 산소도 붙고 또 뭐도 붙더라. 하여튼 우리가 볼 땐 거의 산소가 제일 많이 붙는 것 같긴 해요. 수소결합이라는 게 생기면서 지금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거 세컨더리라고 해서 2차 구조거든요. 얘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스프링 같이 혹은 여러분 머리카락 같이 이렇게 꼬임을 가져요. 알파 헬릭스 구조라고 하는 건데 양모할 때 보시게 돼요. 예. 양모는 이렇게 꼬불탕꼬불탕 하잖아요. 혹은 서양인의 곱슬머리 이런 거는 직모가 아니라 이렇게 꼬불꼬불하죠. 그런 머리카락들 이제 구조할 때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나선형으로 꼬여 있는 구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채 구조라고 해서 이렇게 부채 보면 이렇게 탁탁탁탁 접히죠. 병풍, 부채, 아니면 아코디언 스커트 뭐 이런 거 보면 탁탁탁 규칙적으로 접히잖아요. 그런 형태도 역시 2차 구조가 쭉 직선인데 중간에 수소가 있으면서 꺾이거나 휘는 구조가 생겨요. 이걸 2차 구조라고 얘기를 해줘요. 예. 그러니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 사이사이에 이렇게 수소가 들어가 있어요. 요 사이사이에. 수소가 들어가서 직선이어야 하는데 한 번씩 휘거나 꺾이거나 돌려줘요. 이런 2차 구조를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만 하더라도 그냥 선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직선이 아니게 꺾인 직선이거나 휜 직선 정도가 2차라면 3차로 가면 얘가 덩어리가 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3차 구조가 되면 입체화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마치 뭐 공을 만들거나 뭐 상자를 만들거나 줄기를 만들고 하나 정도 이렇게 하나의 공간을 차지할 수 있는 입체화돼요. 이게 바로 3차 구조예요. 그리고 3차 구조에 되는 단백질들을 보통 우리가 쓴 단백질들 보통 물하고 친한 구조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되고요. 이런 것들이 필요에 따라선 서로 결합을 해요. 그러면 4차 구조까지 갈 수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적혈구에 들어가는 헤모글로빈이에요. 헤모글로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좀 4차 구조로 많이 나와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3, 4차 구조는 이렇게 단백질, 그러니까 헤모글로빈이라면 적혈구로서 기능을 하게 되는 단백질이거든요. 적혈구로 기능을 할지, 효소로 기능을 할지, 근육세포로 기능을 할지, 아니면 뭐 고기에 있는 그런 세포로 구성을 할지 각각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는 3차나 4차 구조까지 입체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1차 구조는 아미노산 아니에요. 1차는 펩티드예요. 까먹지 마세요. 1차는 펩티드 결합이 되어 쭉 연결된 거고 얘를 꺾거나 휜 게 2차 구조예요. 이때부터 수소결합이 원래 나와요. 수소결합 지금 안 해오셔도 돼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이렇게 선상으로 이렇게 쭉 길게 나열되어 있는 것들을 재기능을 할 수 있게 단백질마다 독립적인 기능이 있거든요. 그 기능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입체화 3, 4차가 되는 거를 이제 3차 구조와 4차 구조라고 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굳이 4차까지 가는 이유는 변성 때문에 그래요. 1차, 2차, 3차, 4차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구분하라고 안 해요. 변성이라는 개념을 하기 위해서 굳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변성이라는 개념은 단백질의 구조 변화하면서 63페이지에 있어요. 자, 변성은 단백질의 활성 형태가 이 형태예요. 이렇게 3차원, 3차나 4차 구조. 그러니까
4차 구조까지 갖고 있는 단백질도 있고 3차 구조로 단순하게, 그러니까 이건 하나밖에 없겠죠. 근데 4차 구조로 가면 하나가 여러 개 섞이거나 다른 여러 가지 단백질 성분이 섞여서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3, 4차 구조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입체화되어 있는 건데 여기다 무언가를 가해요. 뭐 우리야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게 열이죠. 구워 먹으니까 열, 산, 그다음에 뭐 휘젓거나 얼리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요인을 가하게 되면은 여기까지 가요. 이렇게까지. 1차 구조까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1차 구조까지 가는 걸 변성이라고 불러요. 변성이라고 불러요. 절대 아미노산이 나오시면 안 돼요. 1차 구조까지 간다니까 그럼 아미노산이 나오나? 아니요. 펩티드 결합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게 1차 구조까지 가는 거를 변성이라 그러고 어떤 경우에는 이게 재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3차나 4차까지 재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흔하진 않아요. 예. 근데 대부분의 변성은 원래 있던 활성을 잃어버려요. 원래 있던 형태까지 못 돌아가는 변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단백질 변성에서 조리할 때 이 개념을 볼 거기 때문에 구조가 4차까지 어떻게 되고 그게 1차 구조까지 가는 걸 변성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1차 구조까지 깨지는 아미노산이 다 나오는 형태를 소화라고 하죠. 몸에서는 아미노산 형태가 돼야만 소장을 통해서 흡수를 하고 걔를 갖다 세포를 만들지 에너지원으로 쓸지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변성과 소화는 달라요.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지문에선 1차 구조로 풀어진다라고 하니까 아미노산인가 하시는데 아니에요. 1차 구조는 펩티드 결합이 살아있는 상태예요. 헷갈리지 않게. 라고 말씀드려도 너무 많아지니까. 네. 그러니까 인체 내에서 소화가 될 때는 인체 내에 소화가 될 때는 효소에 의해서 다 풀어져요.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단백질은 소화 효소의 명칭이 되게 많아요. 트립신, 무슨 펩티다제 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단백질 구조와 어떤 결합을 분해하냐에 따라서 그 명칭이 많은데 인체 내 소화는 변성이 되고 변성 상태에서 효소가 작용하면서 아미노산까지 만들어지는 거죠. 소화일 때는요. 예. 소화일 때는. 근데 변성은 소화까지는 안 간다는 거. 얘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변성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대부분 조리할 때 얘기를 해요. 입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를. 근데 이제 입속에 들어가면 변성과 소화가 동시에, 변성만 되고 소화가 안 되면은 그냥 변으로 나가는 거예요. 소장에서 흡수가 안 되거든요. 근데 가끔 나중에 조리할 때 보면은 아미노산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단백질 분해 효소를 쓰면, 단백질 분해 효소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조리할 때 쓰는 거, 음식 만들 때, 고기 재울 때, 배, 뭐 키위, 뭐 파인애플 있죠. 걔네들은 변성이 아니라 효소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뚝 잘라서 아미노산을 빼낼 수가 있는 녀석이에요. 그거는 변성이라기보다는 소화가 더 많죠. 분해. 그러니까 음식할 땐 분해라고 하고 뱃속에 들어오면 소화라고 하는 게 조금 더 표현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변성하고 분해 혹은 변성과 소화는 사실 한 끗 차이긴 한데 얘가 살아있으면 변성. 이게 펩티드 결합이 살아있으면 변성. 얘를 끊어버리면 그때부터 무조건 소화 혹은 분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조리할 때 변성을 많이 보긴 하지만 소화하고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계속 물으면서 개념 확인을 하시고 5개념을 정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 지금 말씀드려도 몇 달 후에 까먹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하다는 거는, 그리고 많이 헷갈리고 설명을 쓸 때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4차 구조까지 한번 내용을 봤어요.